저번 시간에 우리가 정비례를 했고 오늘은 반비례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 정비례식이 있었는데 정비례를 나타내는 식이 뭡니까? 시작. y는 ax라는 식이 바로 정비례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반비례를 배울 거예요. 반비례. 자, 반비례는 잘 보세요. x가 2, 4, 6, 8, 10 이렇게 커져. 자, y는 5, 6, 3,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잘 볼까요? x가 2일 때 y가 6이야. x가 4일 때 y가 3이야. x가 6일 때 y가 2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몇 배 커졌어? 2배 커졌지. 2배 커졌잖아. 그 y는 몇 배 커져? 6이 3분의 1로 되는 건 몇 배 커지는 거야? 6이 3분의 1이 되려면 몇 배? 6에다 뭘 곱하면 3분의 1이 돼?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지. 2분의 1. 그 다음에 2가 6이 됐어. 몇 배? 3배 됐지. 2가 6이 되려면 곱하기 3을 해야 돼. 그러면 6이 2가 되려면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3분의 1을 해야 되겠지. 그죠? 2가 8이 되려면 몇 배야? 2가 8이 되려면 4배지. 4배. 근데 6이 2분의 3이 되려면 뭘 곱하면 되냐면 4분의 1을 곱하면 돼. 6에 4분의 1을 곱하면 이게 2분의 3이 되잖아. 아, 반비례는 말 그대로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반비례는 x 값이 2배, 3배, 4배 커지면 y 값은 반대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커지는 게 바로 반비례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다시 보세요. 자, x 값이 2를 곱하고 3을 곱하고 4를 곱했어. 근데 여기는 x 값이 2분의 1을 곱하고 3분의 1을 곱하고 4분의 1을 곱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을 뭐라고 하냐면 반비례라고 해요. 그러면 반비례를 나타내는 식은 뭐냐? 정비례를 나타내는 식은 y는 ax였는데 반비례를 나타내는 식은 더 쉬워. x, y는 a. 이런 꼴을 바로 반비례식이라고 합니다. x, y는 a. 자, 반비례가 될 때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 보세요. 자, 보세요. 자, x가 이걸 이제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이게 2,6이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몇 콤마 몇이야? 4,3이지. 그 다음에 몇 콤마 몇이야? 6,2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보세요. 보세요. x와 y를 곱하면 무조건 얼마야? 12지. 여기도 12지. 여기도 12지. 즉, 반비례식은 x, y를 곱한 이 값이 항상 똑같아. 항상 똑같아. 즉, x, y를 곱하면 항상 a라는 값이 나온다는 말이지. 그 이때 a를 구해야 되는데 a는 어떻게 구하냐? x, y를 구해. 예를 들어 요게 2, 6 그러면 12잖아. 4, 3 그래도 10이잖아. 즉, 요 표를 나타내는 반비례식은 바로 x, y는 12다 이 말이지. x가 2면 y가 6이고 x가 3면 y가 3이고. 그래서 반비례를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쓰냐면 x, y는 a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x, y는 a. 이게 바로 반비례를 나타내는 식이야. 저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정비례. y는 ax. 반비례는 x, y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보세요. y는 x분의 a 이렇게 쓰기도 해요. y는 x분의 a. 이 식이나 이 식은 똑같은 식입니다. 이 두 개는 똑같아. 왜? 우리가 봐봐. 2분의 6은 얼마냐면
약분하면 3이 되죠. 즉 분수꼴에서 대각선 자리를 곱하면 요 숫자가 나와야 되지. 2, 3은 6이 돼야 돼. 이렇게 곱하면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곱하면 A, 즉 곱하면 A가 나와야 되니까 20과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비례를 나타내는 식은 20과 20 두 개를 다 똑같은 식이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가 2면 y면 여기가 이제 12가 되잖아. 12가 돼야 되나? 그래서 이걸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맞고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알겠지? 두 개 똑같은 식이야. 자, 다시 한번 이제 외운다. 반비례를 나타내는 식은 시작. xy는 뭐? xy는 뭐? a. 또는 뭐예요? 시작. y는 x분의 a 이렇게 나타낸다. 정비례는 y는 ax. 이 두 개는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다른 식이 아니라. 알겠지? 반비례의 특징은 뭐다? 이렇게 곱한 게 똑같다. 곱한 게 똑같다. 왜? 2배, 3배, 4배 커지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커지니까 2와 2분의 1을 곱해도 1, 3과 3분의 1을 곱해도 1, 4와 4분의 1을 곱해도 1이니까 x, y를 곱한 값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a를 어떻게 구하냐면 2, 6 아무거나 4, 3, 6이 대입해서 12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y는 x분의 10이라고 씁니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반비례식? 자, 그래서 지금 요 이제 좀 이따 문제 풀 때 자, x가 1, 2, 3, 4 이렇게 커져. 그럼 이게 2배잖아? 2배니까 얘는 몇 배가 돼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로 2배를 커졌어. 그럼 여기는 몇 배 커져야 돼? 2분의 1배 커져야 되니까 12가 된다는 거지. 12. 그럼 이때 얘를 구하라. 근데 반비례는 뭐라고? 얘와 얘 곱하기 항상 똑같아야 돼.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24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얼마야? 24지. 그러니까 얘도 얼마야? 24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가 8 이렇게 보면 돼. 얘도 24잖아. 그럼 이때 반비례식은 뭡니까? x, y를 곱하면 항상 24로 똑같다. 이렇게 써도 되고 y눈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y눈으로 쓰면 x분의 24 이렇게 써도 되고 둘 다 써도 맞다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자, 반비례는 동그라미, 아는 거는 x. 반비례입니까? 맞죠? 반비례 맞죠? 반비례 맞죠? 반비례입니까? 아니죠? 이건 정비례죠. 정비례죠. x. 얘는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너네 봐라. 2분의 6은 3이지. 너네 봐라. 너네 봐라.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틀리냐? 여기에 2를 쓰고 여기에 3을 쓰면 이게 틀리냐? 똑같잖아. 그러니까 y는 즉 x는 y분의 5나 y는 x분의 5는 똑같은 식이라고. 어차피 이렇게 곱하면 x, y가 5라는 식이 나오잖아요. 알겠어요? 됐어요? 됐냐? 이거는 맞아 틀려. 반비례 아니야. 반비례죠? 반비례죠? 자, 이제 관계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전체가 200쪽이야. 전체가 200쪽인데 X쪽씩 읽으면 Y1이 걸려요.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야 돼. 봐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체가 200쪽인데 매일 20장씩을 읽어. 그럼 며칠 걸려? 20장씩 읽으면 며칠 걸려? 200장인데 20장씩 읽는다니까? 그럼 며칠 걸려요? 10일 걸리지? 그렇지? 그럼 10장씩 읽으면 며칠 걸려? 10장씩 읽으면 20일 걸리지? 그럼 보세요.
x가 20이면 y가 10이고 x가 10이면 y가 20이니까 이 xy와 이 xy를 곱한 게 항상 200으로 똑같지. 그래서 반비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0을 세우라 그러면요. xy는 항상 20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야 매일 x가 20쪽씩 읽어. 그 y는 10일 걸리고. 예를 들어서 매일 5장씩만 읽어. 5쪽을 읽어요. 그럼 며칠 걸리냐면 40일이 걸리겠지. 바로 반비례식이 되더라 이 말이지. 알겠냐? 반비례식은 x, y를 곱한 게 항상 똑같아야 돼. 알았지? 알겠지? 20쪽씩 읽으면 10일 걸려요. 그럼 곱하면 200이죠. 매일 10쪽씩 읽으면 20일 걸려요. 곱하면 200이죠. 곱한 숫자가 항상 똑같다. 반비례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x, y는 바로 200이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그러면은 너네들 13번 풀어봐라. 시작. 자, 이거는 뭐예요? X명씩 Y줄을 세웠을 때 전체 학생 수는 150명이다.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줄에, 여기 한 줄에 10명씩 세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씩 세웠거든? 그 한 줄에 10명씩 세우면 150명이 되려면 몇 줄이 필요하냐 이 말이야. 몇 줄이. 한 줄에 x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하면 몇 줄이 필요합니까? 15줄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한 줄에 예를 들어서 15명씩 세웠어. 한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5명씩 세우면 몇 줄이 필요해? 10줄이 필요하지. 항상 x, y를 곱하면 15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x, y는 150이다. 이렇게 써도 맞고 y는 x분의 150이다. 이렇게 써도 맞다 이 말이지. 알겠지? 이거 아니다. y는 150분의 x 이거 아니야. x 분모야. x가 분모여야 돼. 그 다음에 거속시 공식 어떻게 됩니까? 거속시 공식. 여기가 거리야. 그럼 여기 뭐 들어가요? 속력, 시간. 이게 거리, 속력, 시간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00km의 거리를 그럼 여기에 100 집어넣어야 되겠지. 여기에 100 집어넣어야 되겠지. 시속 x. 여기가 속력이 x지. 으로 걸리는 시간이 y야. 그럼 여기서 어떤 관계가 있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x, y는 100 이렇게 쓰면 되겠지. 거속시 공식 알겠냐? 거리, 속력, 시간 100xy라고 나왔잖아요 여기에 지금. 그러면 거리는 곱하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니까 xy는 100 바로 반비례식이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너희들이 해보시고, 자 여기에 y가 x에 반비례하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쓰자고? 시작. y가 x에 반비례하고 시작. xy는 a 이렇게 써라 이 말이지. 반비례하니까. 그 다음에 a를 구해야 돼. a를 구하면 x가 3이면 y가 5니까 바로 a가 15. 그래서 x, y는 15. 이렇게 써도 맞고, 그 다음에 y는 x분의 15. 이렇게 써도 맞고. 알겠죠? 반비례하고 바로 이렇게 써야 돼.
반비례하고 바로 이렇게 써야 돼. 외울 수 있겠지? 그지? 그지? 어려운 거 아니지? 그지? 그지? XY는 XY는 A 지금 이거를 모르면 병신이겠지? 그지? 못 외우면 병신이겠죠? 그지? 자, 간다. 야, 이제 바로 말해. Y는 X가 반비례하고 X가 마이너스 7이면 Y가 3이요. 시작. XY는 마이너스 21이겠죠? 그지? 그지? 장난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반비례 그래프를 그릴 건데 Y는 X분의 4입니다. Y는 X분의 4라는 얘랑 똑같은 그림 뭐라고? XY는 4가라고 4. 그러니까 곱해서 항상 4가 나와야 돼. 곱하면 항상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곱하면 4가 돼야 되거든? 마이너스 4. 4, 2, 1. 네모감 바로 채울 수 있겠죠? 곱하면 무조건 4가 나와야 되니까. 자, 이제 이거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이제 여기 찍는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은 여기죠? 여기죠? 마이너스 2, 1은 여기죠? 여기죠? 1, 마이너스 1 여기죠? 그 다음에 1, 4는 여기죠? 2, 2는 여기죠? 그 다음에 4, 1은 여기죠. 즉, 너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순서상을 좌표면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찍으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거를 그래프를 이제 할 수 있겠죠? 점 찍을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면 편해? 얘는 x, y는 2 이렇게 바꾸면 편해. 그러면 곱하면 무조건 2가 나와야 돼. 곱하면. 그럼 곱하면 2, 곱하면 2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곱해서 2가 되면 2죠? 곱해서 2가 되면 1이죠? 곱해서 2가 되면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다 곱하면 2가 된다. 이거를 이제 순서상으로 해서 찍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자, 합니다. 이거 뭐라고 그랬냐? 저번 시간에. 요거 뭐라고 그랬냐? 이거 뭐라고 그랬어? 대입이죠? 대입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4가 이 위에 점이냐? 그러면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아니면 반비례식은 이렇게 쓴 것보다 이 분수로 쓴 것보다 x, y는 뭐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해. 그럼 이건 x,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잖아. 그러면은 x와 y를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곱하면 마이너스 4 나오니까 맞지. 그 다음에 곱하면 4잖아. 틀렸지. 이거는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잖아. 왜? 요 반비례식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4 요런 꼴이니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이거잖아 지금. 그지? 반비례 쉽죠? 자, 갑니다.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고치면 편하고 어떻게 고쳐? 시작. x, y는 12 이렇게 고쳐라 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장난치니까 좀 이따 또 모른다고 하겠죠. x, y는 12로 고쳐라. 그러면 x와 y가 곱해서 12가 나와야 돼. 그럼 볼 것도 없이 a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되면 되겠지. 4, 3, 12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말은 야 x에 a를 넣고 y 자리에 3을 집어넣어라. 그러면은 3 곱하기 a가 10이니까 a는 4가 된다 이런 뜻이겠지. 여기가 됐어? 반비례할 때 얘를 이렇게 계산하면 더 편해. 알겠지? 이쪽에 있고요. 자,
이거 뭔 말이냐? 자, 요거 딱 봤어. 요거 딱 봤어. 고쳐야 돼. 어떻게 고쳐? 시작. 고쳐. x, y는 18로 고치세요. 요거 뭔 말입니까? 요거 뭔 말입니까? 대입하란 말이지. 근데 이거는 x와 y를 곱하면 항상 18이 돼야 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항상 18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고 이렇게 하면 암산 처리해도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이 반비례 그래프인데 보세요. 자, 저번 시간에 정비례에서 y는 ax에서 이 a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였어. 외우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였다. 어떤 역할입니까? 시작. 요 역할 두 가지. 어떤 역할이야? 이게 플러스면 a가 플러스면 어디를 지나갑니까? 이 그래프는 항상 어디를 지나가? 원점을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0 대입하면 0이니까. 그리고 a가 플러스 값이면 몇 사분면을 지나가요? a가 플러스면 a 몇 사분면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지. 그 다음에 a가 음수값이면 이렇게 내려가지. 우리가 이거를 증가한다고 하고 얘를 감소한다고 해요. 또 하나, 절대값 a가 크면 a가 큰 게 아니라 절대값 a가 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y축에 더 가까워진다 이런 거지. 절대값이에요. 이 절대값이에요. 이해됐냐?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아까는 표가 나왔잖아. 여기는 이 문제는 이렇게 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가 나왔기 때문에 얘 순서상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요 정도 중간 요 정도 여기 지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여기. 그래서 이렇게 표가 나오면 순서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찍으면 돼 이거는. 근데 이제 표가 나오지 않고 42번 표가 나오지 않고 이거를 그려보라고 했어요. 표가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이것부터 그린다. 얘는 고쳐. 얘는 x, y는 2라고 고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서상을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대입하는 거야. 두 개만 대입하는 거야. 두 개. 예. 이제 두 개 대입한다. 그러면 여기 몇 콤마 몇 대입할까? 시작. 언뜻 봐도 몇 콤마 몇이야? 언뜻 봐도 몇 콤마 몇이야 이게? 1,2지. 1, 2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1,2 또 여기에 2,2 이렇게. 그러면 1 대입하면 2 여기 지나고 2 대입하면 1 여기를 지나야 돼요. 즉 이 그래프는 이 파란색 여기와 여기를 지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곡선으로 그려요. 곡선으로. 요게 직선으로 그려지는 게 직선으로 그래 자. x, y는 12를 그립니다. x, y 12 그립니다. 자, 일단 여기에 1 대입하면 10이야. 그럼 1,10이니까 1,12 한 요 정도 되겠지. 1,12 여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6이야. 그럼 2,6이니까 6은 여기니까 요 정도 되겠지. 그 다음에 3,4니까 여기가 3이면 4, 요 정도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4,3이니까 4 대입하면 3, 요 정도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5 대입하면 분수가 나오니까 일단 패스하고 6 대입하면 2야. 그럼 6,2니까 6,2 요 정도 지나가겠죠. 즉
지금 뭐만 대입해봤냐면 자연수만 대입했어. 1, 2, 3, 4만 대입했는데 2분의 1 대입해도 되잖아.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냐? x가 2분의 1이면 y가 24가 돼.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 콤마 24는 엄청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이런 점이 되겠지. 즉, 요런 점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질 거 아니야. 요 중간중간에 뭐 2분의 5도 대입하고 2분의 7도 대입하다 보면 이런 값이 이런 식으로 점들이 찍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점 2개만 찍어서 이렇게 이어버리면 된다. 이게 곡선으로 그려요. 곡선으로 그려지는데 X축에 가까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죠. 여기서 X축 닿지 않아요. 이것도 계속 그리다 보면 Y축에 닿지를 않아. 예를 들어 봐라. 이게 Y축에 닿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0일 때 Y값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XY가 12예요. 자, X가 0일 때 Y가 뭐가 나와야 돼? 이런 값은 없지. 0 곱하기 Y가 10이야. 그럼 Y가 없잖아. 그러니까 X가 0이면 안 돼. X가 0이면 안 되니까 이때 중요한 포인트 Y축에 안 닿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X축에 닿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X축에 이렇게 이게 쭉 가다가 X축이 이렇게 닿아버렸단 말이야. Y값이 0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Y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가 돼? Y가 0 되려면 이런 값 없지. 그러니까 Y축에도 닿으면 안 돼. Y축에도 닿으면 안 되니까 이게 이 X축에 계속 그냥 가까워지게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곡선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곡선을 그릴 때도 X축에 가까워져야지 가다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그냥 대충 한 요 정도까지만 계속 가까워지거든요. 이게. 이것도 계속 가까워져. 닿지는 않아.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Y는 이제 10이라는 식의 마이너스를 대입해 볼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되지. 그지? 그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요 정도 찍혀. 그럼 마찬가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6이 찍혀. 요 정도.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이런 점들을 계속 있다 보면 어떤 점들이 이런 식으로 점들이 찍혀져요. 그래서 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즉 XY는 12라는 이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그려지냐면 바로 이런 모양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정비례는 Y는 3X는 원점을 지나면서 직선으로 그려. 이건 직선이야. 근데 반비례 그래프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그려져.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져. 곡선으로 그려지는데 이쪽에서 그려지면 이쪽도 그려져. 이게 대칭이 모양으로 그려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쌍곡선 모양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는 어떤 모양입니까? 곡선이긴 곡선인데 쌍으로 존재. 그래서 쌍곡선 모양이라고 해요. 이거를 쌍곡선 모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비례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야? 시작. 반비례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야? 쌍곡선이야. 정비례는 무슨 모양이야? 직선. 반비례는 무슨 모양이야? 쌍곡선 모양이야.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지금 이게 XY는 10이라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번에는 XY는 6을 그려볼게요. XY는 6을 그려볼게. 그럼